자, 포스트 코로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리시어링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국은 안전지대 해가지고 이번에 방역을 정말 잘했잖아요.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국을 볼 때 이미지가 뭐냐면 한국은 좀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커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뭡니까? 수익성보다 가성비보다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게 뭡니까? 가성비보다 가안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안비.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좀 안전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역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비행기 뜨고 지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안전한 나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엄청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의 변방 국가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가 세계의 경제 주요 국가로 이번에 발돋움할 수 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리쉐어링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빼고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빼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빼고 있잖아요. 근데 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기업들이 자국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우리나라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안전지대 새만금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떤 생산 기지로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지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어떻습니까?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는 추세에 지금 이 새만금이 바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신의 한 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새만금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로 새만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산지 선정을 위한 1순위 요인 안전이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안전한 곳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30일 기점으로 해서 국내 감염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유일한 거죠.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이라 방역 활동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코로나가 잠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환항해권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던 것대로 지금의 어떻습니까? 모든 경제의 기울기는 이쪽 동남쪽, 그다음에 중국 쪽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현재 옛날에는 경상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전라권으로 기울어졌고 이번에 여권의 압승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전라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환항해권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을 끼고 그 주변에 있는 중국과 어떻습니까? 아세안 국가 이렇게 둘러서 많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유로아시아 진출이 쉬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리쉐어링 정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항공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내에 있잖아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60여 개가 달한다고 합니다. 많죠, 그죠? 100만 명 이상 그 도시들이 우리나라 연접해 있는 도시들이 어떻습니까? 한 60여 개, 100만 명 엄청난 소비 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새만금과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들이 얼마가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한 6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만 이용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새만금을 엄청나게 한번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만금 유일하게 중국과 어떻습니까? 자유경제구역 여기 한중 FTA 체결된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새만금밖에 없어요. 중국과 그 FTA
그걸 뭐라고 하죠? 자유경제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업단지. 그러니까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성 어떻습니까? 그리고 리쉐어링 정책, 그리고 이 자유경제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안전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새만금으로 당연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과 미국이나 유럽 연합 등이 신규 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국 기업 등의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 한중 FTA가 체결돼 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리쉐어링 정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이 어떻습니까? 새로 물색하는 그런 어떤 도시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새만금으로 낙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죠? 그죠? 지금 현재 여기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근데 새만금 개발청과 입주 상담을 진행 중인 뭐 총뚜인님 물류공사라든지 뭐 장수릉원 물류발전은 중국 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거는 교통 인프라 있잖아요. 지금 교통 인프라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만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드라이브 걸고 있고 더욱더 속도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새만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 SOC 부분인데 SOC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므로 해서 많은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물론 새만금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업기간이 장기화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오래전부터 지금 사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지금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2017년도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런 문제 크게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프라. 이거는요. 여태까지 당연히 어떻습니까? 관심에서 조금 좀 없었으니까 도로공사,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죠. 지금 현재 기업들이 당장 들어오기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약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새만금의 도로공사, 항만, 철도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부족한 인프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부족한 인프라가 아니에요. 풍부한 인프라로 인해서 새만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다. 이거 옛날에서 이제는 지금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죠? 뭐 높은 조성 원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조성 원가야 직접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비싸죠. 그죠? 왜냐하면 바다를 매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조성 원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을 낮춰준다거나 아니면은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새만금의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을 해야 된다. 투자진흥지구. 왜냐하면 투자진흥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 등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이런 것까지 해주면은 물밀듯이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현재 국내에 투자자 기업에 대해 혜택을 필요한데 현재 군산회 같은 경우는 신규 법인 만들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에 2년 동안 50% 감면해 주는 건 있습니다. 군산에 대해서만. 근데 새만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지구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투자진흥지구가 진행이 되면 입주 시 3년 동안이 어떻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에요. 2년 동안 50% 법인소득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조세적인 어떤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지금 이 분위기에 리쉐어링 분위기라든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런 전진기지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만금에 지금 현재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찍이도 말씀을 드렸던 것대로 뭐냐 지금 현재
이 지금 코로나19는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새만금은 더욱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쪽 언택트한 산업 이런 게 다 4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 이분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성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냥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갖다가 잘 살려서 지금 가뜩이도 우리나라 경제 어렵잖아요. 이런 경제 어려운 이러한 경기를 이러한 어떤 산업들을 외국에서 기업들이 유치함으로 해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살려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이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맞죠?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울수록 똘똘 뭉치기도 하죠.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잖아요. 옛날에 굴뚝산업,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저임금을 생산하는 외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어디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할 수 있는 고임금으로도 어떻습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동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다. 새만금에 이제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